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모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를 크게 흔들었던 것은 테슬라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경제 지표가 또 한 번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4분기 GDP가 예상치가 2%였는데 3.3%로 발표가 됐고요. GDP 물가지수는 3.3%에서 이전 달 수치입니다. 이번 달에는 1.5%로 나오면서 물가도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만 5천 명가량이 늘어나면서 21만 8천 건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요.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려졌고 다만 ECB에서는 4연속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시장 참여자로서는 아쉬울 수도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ECB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름쯤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물 국채 입찰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낮은 낙찰 금리를 보여주면서 국채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유가가 또 한 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유가를 한 차례 끌어올렸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유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간밤에 3%가량 오르면서 무려 77.3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총 글로벌 1위를 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람코 순인데요. 시총 3조 클럽에 진입한 두 번째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0.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애플은 반면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텔은 잠시 후에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저희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휴메나는 실적 발표를 어제 내놨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된다라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휴메나는 11.7%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 무너진 기차 같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웨드부시에서 내놓은 평가인데 기대를 한 우리가 틀렸다. 어떤 게 틀렸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테슬라에서 어닝콜에서는 조금 지금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지분율 25%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웨드부시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테슬라의 종가가 182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존의 목표가 350달러에서 315달러로 하향한 게 웨드부시였습니다. TD코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IB의 10개 IB가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정도 선행한 주가를 분석을 하는 IB로서는 테슬라의 주가 반등 요인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련해서 전기차 종목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YTD 수익률로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024년입니다. 테슬라 어닝콜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저가 모델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FSD 12 버전의 베타가 현재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 2023년 말 2024년에는 정식 버전이 출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베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이죠. 이 세대가 센서와 AI 쪽에서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닝콜에서 내놨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저가 모델의 출시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였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쪽에서는 FSD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좀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데이도 다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방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AI 데이 개최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그저 자동차 기업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AI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머스크 CEO의 또 하나의 돌파구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텐데 IBM은 어제 실적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이익률과 이익 마진에 있어서도 개선세를 그리고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가이던스에 있어서는 시장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방점을 AI에 찍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효했고요. 특히 컨설팅 분야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IBM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투자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AI 수요를 언급한 기업들, TSMC, ASML, IBM 같은 기업들, 더불어서 램리서치도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내놓은 실적은 가이던스 면에서 시장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부분별로 살펴보게 돼도 일부 부분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이던스 면에서 컨센서스가 매출 좀 하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E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기업에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 무려 굉장히 0.2달러 정도 차이가 크게 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외에서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런 모습을 좀 봤죠.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멘트를 살펴보니까요. 한국투자증권 IT 최민숙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입니다. 1분기 역성장 실망감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SK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인텔도 지금 계절성에 대한 시장 실망감이 좀 과도하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보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소식 하나 더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샘 올트먼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위해서 지금 미국 의회 의원들 만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과연 이 소식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어떤 훈풍을 또 가지고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시간외에서 조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 함께 보시죠. 골드락스는 정말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GDP 물가지수 모두 이전 분기와 비슷하거나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면서 경기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데이터도 점차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실업으로 이뤄지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겠고요. 주요 매크로 데이터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는데 20일에 앞서서 말씀이 드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에 5억 달러 지원한다라는 소식 들려옵니다. 인프라 관련주들, 유틸리티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2기의 핵심 과제, 조세 공정성이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좀 밀어주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황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정리를 해보실까요? 요즘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감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뭐 K-드라마, K-컬처, K-팝, K-푸드에 이어서 K-증시의 K-세론, 문화유산급입니다. 아쉬운 흐름인데 어제 시장도 그러했습니다. 악재만 풀반영시키고 호재는 반영시키지 않는 모습. 일단 테슬라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의 급락세가 어제 다시 나왔고요. 2차 전지 테마 ETF로 보면 2.7% 가까이 밀렸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4위 종목
평균적으로 5%가량 밀린 것 같습니다. LNF 한 종목만 보자면 11%의 급락세. 코스닥 시장의 영향력이 확실히 크죠, 2차 전지가.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어제 1.5%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요, 반도체의 호재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도 미국에도 존재하는 반도체의 호재는 미국에만 반영되는 듯 싶습니다. 그 전날 ASML 호실적과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 내용, IBM과 램리서치 어닝 서프라이즈, 그에 따라서 그 전날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추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장 전에 공개된 SK 하이닉스 놀라운 실적이었죠. 사실 거듭된 적자에서 다시 이제 흑자로 전환됐고, 예상 가이던스, 예상 추정치 가장 높은 상단을 돌파하는 이익 발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론뉴스 작용이었을까요? 주가는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고, 어제 호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 주가의 강세 흐름으로 코스피는 잘 버텨주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약세 마감이 아닌 강보합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텔이 미국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우리 반도체의 부담이긴 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인 현대힘스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과기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현장을 방문합니다. 보통 정부의 이런 현장 방문 일정이 있을 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 발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모비스 등의 굵직한 기업들의 발표 예정 있습니다. 자, 샘 올트만. 챗GPT의 아버지죠.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원래는 26일에 와서 오늘 와서 한 6시간, 7시간 한국에 체류할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시간이 좀 늘었죠. 어제 일찍 와서 17시간 체류 예정이고 많은 기업들과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슈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모두 긍정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이슈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미리 과하게 반영된 종목들은 세론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장중에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반도체 일부는 하락했고 AI 반도체 테마주의 성격, 수급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의 반도체 주들은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타이어 세트로 움직였고 신규 상장주, HLB 그룹주, 전선, 장기, 소외주의 강세 있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줄기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호실적, 두 번째 주주 친화, 세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의 효과가 이날도 지속됐죠. 전통적으로 중국이 좋을 때 같이 강세를 보인 섹터, 화학과 철강 섹터의 강세 어제 있었습니다. 그 밖에 호실적 기업, 자동차 쪽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 호실적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주주 친화 정책이 놀라웠는데요. 기아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같이 발표했고 결산 배당은 무려 5,600원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시가 배당률을 보면 무려 6.4%나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요. 이런 주주 친화 정책, 또 한 가지가 배당이라는 점 계속 체크해드렸는데 그 배당에 해당되는 게 전통적으로 금융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어제 배당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최근 이 배당 정관 변경 때문에 이중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매일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금융 섹터가 있지만 형광펜으로 오늘 잘 보이게 표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미 있었습니다. 배당 수익률 4% 이상 예상되는 기업들이고요. 연말 배당입니다. 연말 배당은 지난해에 배당 기준일이 끝났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을 하면서 올해로 미뤄졌죠. 그러면 연초에 있는 1분기 분기 배당일이랑 한 2주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2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현대차 2월 29일, 기아 3월 20일, 그리고 4대 시중은행은 아직 확정 발표는 없고요. 보통 2월 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배당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차 전지 한번 약세의 배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테슬라 여파 등등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신재생의 또 다른 목병 트럼프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뉴햄프셔의 법칙이 이번에 정말 깨졌죠. 좀 놀라운 흐름인데 원래는 1976년 이래에 아이오와라는 지역과 뉴햄프셔 지역 여기 두 개 모두 1위를 한 공화당 경선 주자는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죠. 사실은 프라이머리라는 건 코커스와 다르게 공화당 지지자만 하는 쪽인데 여기에다가 무당파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전체 같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뉴햄프셔는 헤일리에게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마저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프의 공화당 내의 대선 주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럽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을 판결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구도가 유력할 거라고 봤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보통은 이제 3월 달로 추측이 되는데 3월에 박탈 여부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2차 전지에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한쪽에 존재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볼까요? 이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로 봤을 때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돼 있는 섹터의 움직임이 이 일정과 맞닿아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정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끝났고 이제 가장 가까운 거는 2월 8일에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2월 2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27일에 미시간주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마지막 경선 최종 끝나는 건 6월 4일이지만 보통은 슈퍼 화요일에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선거인단, 누적 선거인단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49%는 끝나거든요. 과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 거의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쨌든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의 예상 시나리오 KB증권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무역, 신재생 쪽, 그리고 달러화와 지정학적 관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금리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기 인하 예상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빨리 끝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 유입 차단 쪽으로 정책을 맞춰 놓고 있는데 이민자가 덜 들어오면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해지죠. 노동 참가율 적어져서 인력이 부족해서 임금은 올라가게 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세와 관세 부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의 기업에게는 친시장주의적이죠. 세금 감면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수익성 개선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잘 도니 사람들 소비도 잘 되겠죠. 그러면 또 물가 반등 여지가 있고요. 관세는 높이는 쪽으로 그동안 좀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면 자체 기업들에게 미국 기업에게는 세금 깎아줘서 혜택을 주고 외국 기업에게는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수입 물가는 좀 올라가죠. 수입 제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관세 문제 때문에 한번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물가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신재생단은 좀 악재 요인으로 해석되는 게 IRA 기후나 에너지 정책은 폐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이제 추가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보에도 부정적이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모습. 직접적으로 보면 관세 인상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은 없는 것인가? 기회 요인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산업정책 쪽을 보면 저렴한 화석 에너지를 장려합니다. 플랜트 쪽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쪽으로 또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프라 잘 또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변압기가 될 수 있고요. 건설 기계도 과거에 이런 인프라 사이클 때 수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